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NCM 쪽에서는 거의 양극재 소재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가 있고요. 그리고 SK온이 있죠. 반도체주들이 지금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2차전지주들은 지금 별로 좋지 못한 모습들,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에코프로만 이렇게 에코프로 계열사들만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빠집니다. 그죠?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NF, LG에너지 진짜 전부 다 보시면은 뭐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같이 이런 양극재 소재 관련 기업들, 음극재 관련 기업들까지 모두 다 세트로 묶어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월봉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차트 흐름을 보면은 사실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사실 이때는 EV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세게 올랐죠. 23년도 때. 근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오랫동안 빠지다가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인 ESS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AI 인프라의 한 축에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확 빠졌어요. 이게 전쟁 전후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예요? 유가가 올라갔죠. 유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가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기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연준에서 연내에 사실 막 UBS나 시티은행 이런 데서 연내에 원래 연초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 3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어때요? 한 차례 올릴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EV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죠. 전기차 수요 감소 요인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소비 감소보다는 전기차는 어쨌든 지금 많이 들어오는 전환이 되는 상황이라서 감소보단 둔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요, 금리에 민감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틀 전에 강했거든요. 이틀 전에 강했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에 또 추세 맞고 밀리는데 세게 밀리죠. 세게. 왜 이렇게 어제 애프터정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밀렸을까요? 자,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유상증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정 발행 가격이 얼마예요? 예정 발행 가격 한번 볼까요? 예정 발행 가격이 12만 1,200원입니다. 12만 1,200원이고 지금 보통주 새로 발행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900만 990주죠. 이게 증자 전에 총 발행 주식수가 9,700만 주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수의 10%가 넘는 물량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 가치가 어떻게 돼요?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니까 우선 악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자금 조달 목적을 한번 봐요. 자금 조달 목적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가요? 그죠?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만 9,150억 원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해외 생산 법인 지분 확보로 합작 투자 법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확보 차원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그리고 헝가리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조 원이라는 이 자금을 끌어다가 결국에는 헝가리 공장 등의 이런 해외 생산 기지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흐름으로 볼 수가 있죠. 다만 공장이 완공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온전히 찍히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자, 결론 정리하면은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뭐다? 니켈에 대한 이 공급망, 니켈 공급망을 직접 확보를 한다. 그래서 뭘 높여요? 원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양극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여튼 지금은 어디가 강해요?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반도체가 어차피 뻔히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저기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안 좋게 지금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확정 발행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자, 확정일이 이제 10월 12일이거든요. 예, 10월 12일입니다. 확정일이. 자, 확정일이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확정일 10월 12일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확정일은요. 2차 발행가액 있죠.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전 3거래일. 이게 3거래일. 이게 이제 확정 발행가액인데, 이 기준일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을 한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이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 산정한 가액, 그리고 기산일을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할인율을 20% 적용을 한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중산술 평균이 뭐예요? 가중산술 평균. 가중산술 평균이 뭐죠? 가중산술 평균은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그 호가 거래 단위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확정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그 중에 낮은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10월 12일에 확정 발행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당초 목표를 했었던 1.2조 원이라는 자금 조달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 청약일이 언제예요, 지금? 청약일이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에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서라도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확정 발행 가격보다 매력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내가 굳이 유증을 통해서 사실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력이 없는 가격이면은 아무도 청약 안 하겠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1.2조 원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예정 발행 가격인 이 12만 1,200원 밑으로 흘러내려 가지 않게끔 방어 기제가 가동될 가능성이 우선 있겠죠.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청약일에는 어때요? 주가가 더 높게 유지되어 있어야 되겠죠. 12만 원대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청약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청약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금 조달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만 1,300원인데 과연 12만 1,000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가격은 매력적일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아마 10월 달 가격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뇌피셜적인 부분들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신규 매수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엄연히 이익의 희소성에 기반해서 반도체주들이 워낙 강한 시점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쪽은 주목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디테일한 생각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특강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온라인 특강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특강 신청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특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신 분들에게는 특강 당일 비공개 특강 라이브 영상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